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도전한국운영위원회 차은아 책임위원입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렇게 참석해주신 모든 참석자분들께 일단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고령층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과제 도전한국 좌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좌담회는 과제 관련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참여자 간 토론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에 접근하고 논의를 확장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과제별 책임위원, 소관부처 순으로 과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 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수진 팀장님께서 기술 동향에 대해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 이후에 참석자 간 질의응답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진행하는 좌담회는 영상 녹화 후 편집본으로 도전한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므로 향후 본인이 제안할 아이디어의 핵심 기술이나 솔루션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과제는 바로 고령층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 방안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 공급이 증가하면서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가 심화될 여지가 있어 매우 시의적절한 과제라고 여겨지는데요. 다음으로는 디지털 정보격차 관련 연구 및 기술 현황에 대해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수진 팀장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정수진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어떤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어려운 원천 기술이나 엄청 그 고난도의 기술이라기보다는 지금 저희가 현업에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기술들의 조합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로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 준비한 내용들은 기술적으로 어렵다라기보다는 해외들은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의 고민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장에서는 어떤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지 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렇게 좀 같이 한번 논의해보는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좀 크게 세 가지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디지털 격차의 현대상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서 해외라든지 국내에서도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지금 이제 주제로 갖고 있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서 어떤 고민들을 함께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ICT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사실상 ICT나 소프트웨어 기술 없이는 이제 삶을 영위할 수 없을 만큼 되게 이제 복잡 다단한 시대가 되었고요. 단순하게 어떤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뱅킹이라든지 그다음에 의료라든지 이런 그런 거버먼트 관련된 분야 외에도 사실 실질적으로 커머스 분야, 그다음에 통신 및 커뮤니케이션, 심지어는 엔터테인 부분까지 앞으로는 저희가 관련된 기술들과 이런 여러 가지 그 디바이스 서비스들하고 연동하지 않고서는 누릴 수 없는 게 지금 이제 현대 사회의 지금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세상은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반면에서 이제 국내 정보화 수준에 대해서 좀 그 정보격차 실태조사한 결과를 바라보게 되면요. 사실상 그 장노년층의 경우에 거의 전체 분야에서 가장 정보화 수준이 떨어지는 한 63% 수준으로 되어 있고요. 또 그 다음으로는 농어촌, 저희 이제 관련된 인프라나 그런 교육들이 많이 부족한 농어촌이 69.8%,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관련된 분들이 한 74% 정도, 그다음에 이제 저소득층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정보화 수준이 그 일반인들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 있고요. 아마 저희가 이번 주제가 가장 중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장노년층들이 이쪽 분야에서 좀 많이 그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령별로 조금 더 구분해서 살펴보게 되면요. 그 20대에서 40대 사이 같은 경우는 이제 100% 이상의 어떤 수준들을 가지고 영위를 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 60대로 넘어오면서부터 상당히 많은 비율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60대는 한 69% 정도고 심지어 이제 70대로 넘어가면 한 40%대까지 이런 떨어지는 게 지금 디지털 정보화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동의하시겠지만 저희 부모님이나 이웃에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나 어려움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신 적도 있었을 거고 아마 그런 도움에 대해서도 드리고 또 같이 고민했던 그런 기억들도 좀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좀 EBS에서 재밌는 다큐멘터리를 했었는데요.
제목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였고요. 뭐 아마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영화가 워낙 유명해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다큐멘터리를 사실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좀 보게 되었었어요. 근데 보면서 정말 느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고령층들도 당연히 저희도 맛있는 걸 먹고 싶고 편하게 주문하고 싶고 특히 최근에 그 비대면 관련된 저런 키오스크 서비스들이 음식점에 엄청 많이 늘어나고는 있는데 가서 보면 사실 저거를 직접 운영하는 그런 방법들, 그 다음에 글씨 크기도 너무 작고, 그 다음에 선택하는 메뉴도 너무 복잡하고, UI들도 아직까지 너무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저게 써보시면 알겠지만, 시간에 대한 초과 시간이 되게 되면 아마 이제 서비스가 종료되는 상황들도 많기 때문에 좀 많은 고민들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조금 연습을 해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 서비스를 영위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오는 그런 게 첫 번째 화면이었고요. 두 번째를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는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뭐 이렇게 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 모바일이나 이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기차표를 예매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너무 어려워서 모르시기 때문에 항상 이제 기차역이나 이런 데 가서 직접 구매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지금같이 스피드한 시기에 휴대폰이나 이런 걸로 빨리빨리 예매하지 않으면 금방 매진이 되고 구할 수 없는 상황들이 돼서 사실은 본인이 가고 싶은 어떤 시점에 표조차도 끊지 못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게 너무 어려움에 대해서 또 토로하시는 이 얘기였습니다. 세 번째, 저 어머니 같은 경우는 항상 은행은 그 창구에 가서 정해진 시간에 도장과 이렇게 모든 것들을 갖고 가서 이제 돈을 뽑으시고 입금하시고 이제 이랬던 분인데, 단 한 번도 그 은행 ATM 기기를 이용을 해보시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저 화면이 나왔던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은행에 열심히 갔는데 집에서 먼 거리를 한참 힘들게 은행에 열심히 갔는데 도장을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 도장을 안 갖고 왔고 내 얼굴도 알고 그러니까 나 좀 이거 좀 도와주면 안 돼요. 하지만 은행 시스템에서는 그렇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원이 그러면 통장을 재발급 받아서 사인으로 변경을 하고 동의를 하시고 막 이제 이런 절차를 한참 설명했습니다. 근데 저희 여기 계신 뭐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거 되게 복잡하고 불편한 절차거든요. 그래서 그거 못 하겠다고 하셔서 난생 처음 이제 ATM기에 도전을 했는데 그 화면들을 쭉 보면 하나하나 시행착오하는 시간들이 상당히 많이 걸렸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끝내는 저기서 10,000원을 꺼내시더라고요. 제가 다시 그 화면에 봤었는데. 근데 그거를 하면서 본인이 그거를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힘들긴 했지만 이제 그런 성취하는 모습 그런 것들도 보면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좀 더 쉽게 도와주면 좀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번째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 어르신들 실버 영화관인데 이 안에 뭐 표를 끊고 여러 가지 도와주는 것들을 과거에는 사람이 도와줬다 그러면 안내 로봇이 직접 얘기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도와주는 그런 그 화면인데요. 사실 저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로봇이 와서 말을 걸고 인사를 해도 약간 피하거나 쳐다만 보다가 이렇게 도망가시거나 이렇게 했지 사실 이거를 이렇게 활용하는 그 활동 이런 것들에 너무 익숙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는 이런 익숙함을 조금 더 친숙하게 해주는 익숙함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재밌는 이런 좀 영상들이 있었고요. 이거를 통해서 이제 노인 어르신들하고 같이 이제 테스트를 좀 해봤던 게 과연 이분들은 이런 기기를 정말 사용할 수 없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의제로 던지게 됐고 그럼 뭐 어르신들이 이런 기기들이랑 좀 더 친해지는 기회들을 만드는 그런 약간의 실험들을 좀 진행을 했었고요. 첫 번째는 뭐 저희 잘 알고 계시는 AI 스피커입니다. 저 AI 스피커를 노인정에 갖다 놓고 어르신들이 대화를 나눠보고 궁금한 거 물어보고 하는 것들을 했는데 처음에는 어찌 하실지도 모르고 어떻게 다가갈지도 모르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고 옆에서 가이드를 해주면서 약간씩 친해지고 궁금한 것도 묻고 답하고 해나가는 그런 약간의 적응의 시간들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 그거를 통해서 어르신들도 이런 기기들이 막연히 먼 존재가 아니라 내가 같이 뭔가 영위할 수 있는 존재라고 약간 느끼시는 그런 포인트를 볼 수 있었고요. 이 드론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요즘은 농촌에서도 뭐 드론 많이 활용해서 이거저거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연하게 진짜 젊은이들만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 디바이스들을 좀 더 쉽게
활용하고 배워서 활용하는 케이스도 있었고요. 또 가장 저희가 요즘 빠르게 변하는 이 스마트폰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배우는 부분들도 그냥 스마트폰을 주면 어렵지만 같이 모여서 고민하고 교육하고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바뀌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의 어르신들이 이런 걸 아예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중간에 어떤 매개체 역할들을 제대로 해 나가줄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지금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시사점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우리나라만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해외 이런 디지털 격차 해소에 대해서도 되게 많은 이슈들이 있고요. 사실 여러 가지 격차들 중에 오늘은 좀 이제 어르신들과 관련된 고령층과 관련된 것만 왔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저학력층에 대한 사실은 디지털 격차도 있고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는 그래도 많이 좋아졌지만 그 성별에 따라서 격차도 상당한 나라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처럼 그 고령층과 고령층이 아닌 분야 이런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격차들이 있는데 여기는 고령층만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사례들을 조금 모은 건데요. 그 미 와이파이라고 해서 도서관 내에 그 관련된 그런 디지털 디바이스들을 직접 구축을 해서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그 인프라들을 실질적으로 빌려주고 그다음에 그거를 교육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디바이스까지도 친숙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게 이제 영국의 추진 방식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제 IM 실버라고 해서요. 그 노령층들이 좀 더 이런 디지털 디바이스에 가까워지고 디지털 서비스에 가까워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쪽의 특징은 3단계 레벨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런 핸드폰이라든지 통신 서비스에 익숙해질 수 있는 그런 포인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공공 서비스 부분입니다. 저희 뭐 민원이라든지 공적으로 해야 되는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좀 친숙해질 수 있게 해주고 있고요. 3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상업이라든지 일반적인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저희가 좀 더 즐기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로 확대해서 이렇게 3단계로 좀 구분을 해서 이런 그 IM 실버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약간 이제 하드웨어적인 느낌이 많이 나긴 하는데 뭐 노인 간호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전동 휠체어라든지 이런 약간의 이제 하드웨어적인 서비스를 계속 만들어서 좀 제공을 하는 쪽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호주 같은 경우는 조금 재미있는 게 어르신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 교육을 할 때 어르신들 중에 조금 더 숙련된 어르신이 직접 교육을 하시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의 되게 장점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 그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한테 교육을 할 때는 어르신들이 진짜 불편해하는 포인트가 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소위 이렇게 비슷한 연배 분들 중에 조금 숙련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숙련하는 과정에서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었던 것들을 되게 잘 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말 그 동료애를 느끼면서 이렇게 좀 가르쳐주고 질의응답하고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게 좀 호주의 프로그램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앞에 호주랑은 조금 다른데 사실상 청년의 그 자원봉사자들이 어르신들한테 1대1로 찾아가서 관련된 어떤 서비스들도 가르쳐주고 질의응답도 해주고 애로사항들을 해소해주는 형태로 미국 같은 경우는 또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아까 이제 우리 그 위원님께서도 앞에서 뭐 저희가 교육에 대한 부분은 좀 제외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아마 앞에 있는 디바이스나 서비스가 노령층에게 익숙해지는 그 중간다리 역할들을 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이런 서비스를 좀 더 쉽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고민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요거 이제 아까 요 앞에 설명드렸던 이제 사진들인데요. 아까 미국의 그 1대1 교육 현장 같은 경우는 저렇게 청년들이 직접 자원봉사자들이 도와드리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레벨별로 관련된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도서관 인프라를 좀 활용해서 하고 있어서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인프라나 하드웨어들을 직접 잘 구비해 놓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조금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진상은 잘 안 보이지만 호주 같은 경우는 비슷한 연배의 분들이 직접 교육을 하고 대화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교육들을 좀 바꾸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지 액세스사는 이제 미국 회사고요. 관련된 키오스크들을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 키오스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거는 이제 장애인들,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한 키오스크입니다. 그래서 저 키오스크의 특징에는 촉각 패드가 있어서
그 관련해서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촉각을 통해서 필요한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내장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음성 서비스로 대화형으로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음성 서비스로도 관련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이제 키오스크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 음성 서비스와 촉각 패드를 이용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 위에 올려져 갖고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드웨어를 개발한 사례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 홍콩 같은 경우는 요 이제 안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1차 아마 그때 유튜브 방송을 했을 때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모드가 아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노말 모드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들 모드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어르신들이 좀 더 그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키오스크를 쓸 수 있게 이렇게 좀 모드를 이원화 시켜가지고 좀 편하게 되어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좀 더 아래쪽에다 배치를 해서 접근성도 더 편하게 이렇게까지도 좀 고려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유포니아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구글의 음성 인식 서비스랑 좀 연결된 그 프로젝트고요. 관련해서 이제 그 실질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는 분이라든지 이런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그것들을 인식하고 뭐 다른 거랑 연계할 수 있도록 좀 서비스를 프로젝트로 지금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런 개발들이 엄청 뭐 많이 쏟아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각 국에 그다음에 각 기업별로 고민들을 하고 이 안에 어떻게 편하게 서비스들을 연결할 수 있을지 디바이스에 대한 고민들도 좀 많이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좌측에 있는 거는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박말래 할머니께서 아마 유튜브 활동을 하시면서 본인이 이제 70대로서 삶을 살면서 해보고 싶었던 일들, 애로사항들 이런 것들을 방송을 하시는데요. 사실 저희가 당장 봐도 우리가 이렇게 어디 주문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할머니 입장에서는 이 키오스크, 저희 지금 현대에 있는 키에 맞춰서 현재 있는 사람들에 맞춰서 만들어진 키오스크는 너무 높습니다. 내가 마음껏 손이 닿지도 않고 까치발을 들어서 해야 되고 어려운 부분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요. 두 번째로는 막 이거를 찾아보고 겨우 했는데 뭐 하다 보니까 시간이 초과돼서 다시 처음으로 리셋되고요. 그래서 할머니는 결국은 나 먹기 싫어 안 먹어 막 이렇게 이제 짜증을 내시면서 이제 화면에는 사실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렇게 배려하고 조금 더 이렇게 서비스들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 꼭 어렵지 않은 기술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어떤 항목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영국의 키오스크 전문 기업인 엑센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면 5가지 아주 주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런 키오스크들이 좀 더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첫 번째는 좀 더 큰 텍스트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두 번째는 좀 더 크고 명확한 아이콘으로 좀 사용하기 편하게 해줘야 된다. 세 번째는 더 잘 들리는 사운드.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연결되어 있는 컬러 같은 경우도요. 컬러도 사실은 저희가 예쁜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명도 대비가 명확해서 눈에 시야에 확실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색깔도 사실은 고려를 해야 되고요. 네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키가 크든 작든 휠체어를 탔든 어떤 환경에서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대한 부분, 그런 고민들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아직까지는 어려움들이 많기 때문에 키오스크가 활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도우미 이런 서비스들이 좀 같이 탑재돼서 고려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좀 5가지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고요. 아마 오늘 여러 가지 토론도 하시고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아이템들도 나오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같이 고민이 되고 그 안에 서비스 형태로 담기게 되면 조금 더 저희가 이렇게 더 많은 국민들이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좀 만드는 우리가 주춧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